교과서의 비율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비율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네, 말이 좀 어렵지요? 선생님이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야, 비교하는 양. 기준량이랑 비교하면 몇 배야? 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비율은 쉽게 말해 비교하는 양이 기준량이랑 비교하면 몇 배인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나타내면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눈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율은 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괜히 비율 설명하기 전에 비를 다시 복습한 게 아니랍니다. 자,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비율 보세요. 비율 보면 몇 배인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비교하는 양이 기준량이랑 비교하면 몇 배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나눗셈 비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비도 나눗셈 비교의 그 비다 라고 그랬죠. 비도 나눗셈 비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와 비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비율은 비를 다르게 표시한 거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비율은 원래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비교하는 양은 기준량이랑 비교했을 때 몇 배야 이런 말이고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니까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비율은 딱 보니까 몇 배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나눗셈 비교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눗셈 비교의 줄임말 비와 아주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관계냐면 비율은 비를 다르게 표시한 것 정도의 관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우리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방금 우리가 한 내용 볼까요? 도넛 팔 때 처음에 있던 도넛 20개에 대해 판매한 도넛 수 10개의 비를 써보라고 그랬죠. 방금 교과서에서 그랬죠. 네, 방금 교과서에서 우리는 처음에 있던 도넛 20개에 대해 판매한 도넛 수 10개의 비를 구했어요. 자, 에 대해가 붙어 있으니까 처음에 있던 도넛 20개가 기준량이 되겠죠. 그러면 판매한 도넛 수 10개가 비교하는 양이 될 거예요.
B 한번 써봅시다. 처음에 있던 도넛 수 기준량이니까 오른쪽 20이 되겠고, 판매한 도넛 수 10개 비교하는 양이니까 왼쪽에 올 겁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있던 도넛 20개에 대한 판매한 도넛 수 10개를 B를 구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비율로 나타내 볼까요? 자, 비율. 우리 앞에서 배웠죠? 비율은 비교하는 양이 기준량이랑 비교하면 몇 배인지를 물어보는 상황이었어요.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비율.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의 몇 배야? 네, 이것이 바로 비율입니다. 비율을 구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도넛 수의 몇 배인지,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이거를 이렇게 써요. 이거를 처음에 있던 도넛 수에 대한 판매한 도넛 수의 비율,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비율. 자, 우리 여기까지 좀 어렵나요? 지금 1번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B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B를 비율로 바꾸려 하고 있어요. 비율은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비교하는 양은 기준량이랑 비교하면 몇 배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비교하는 양, 판매한 도넛 수는 기준량, 처음의 도넛 수의 몇 배야? 라는 비율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르게 쓰면 처음에 있던 도넛 수에 대한 기준량에 대한 에 대한이 있으면 기준량이잖아요. 기준량에 대한 판매한 도넛 수의 비율. 판매한 도넛 수는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말이 좀 어렵지만 결국엔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만 잘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비율은 얼마가 될까요? 비율은 방금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라고 했죠. 기준량이 20이고 비교하는 양이 10이니까 비율은 20분의 10이 되는 거랍니다. 자, 문제를 하나 더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이제 복잡하지 않고 바로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걸 떠올려 봅시다. 저번 시간에 포도주스 한 병 만들려면 포도 원액 2컵 그리고 물 3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도 원액에 대한 물의 양,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 때 포도 원액에 대한 물의 양을 비를 나타내고 비율을 구해 볼 거예요. 자, 문제 다시 읽어줄게요. 자,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 때 포도 원액 2병과 물 3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때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 때 포도 원액에 대한 물의 양의 비와 비율을 각각 구해 볼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해 봅시다. 이제는 좀 빨리빨리 설명을 할게요. 에에 대한이 붙어 있어요. 에에 대한. 그러면 기준량은 무엇일까요?
네, 기준량은 포도 원액이 되겠죠. 포도 원액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의 양은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자, 비로 나타내 봅시다. 비로 나타낼 때 기준량이 어디에 간다? 기준량은 오른쪽에 간다. 포도 원액이 오른쪽. 그러면 물의 양은 왼쪽이 가겠죠. 자, 그러면 포도 원액이 2컵이고 물의 양이 3컵이니까 B는 3대 2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비율로 바로 나타낼게요. 비율. 자, 포도 원액에 대한 물의 양의 비율을 나타낼 거예요. 비율,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나타낼게요.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니까 비율은 기준량인 포도 원액 분의 물의 양이 될 겁니다. 그러면 비율은 2분의 3이 되는 것이지요. 자, 선생님의 설명이 길었는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이 문제에 모두 담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율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였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비교하는 양은 기준량이랑 비교했을 때 몇 배야 라는 말이었어요. 네, 이거를 분수로 바꿔보면 비교하는 양 기준량에 비교하면 몇 배야? 바꿔 말해서 비교하는 양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은 얼마야? 즉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은 얼마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었어요. 네, 비교하는 양은 기준량이랑 비교하면 몇 배야?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에서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배에서 알 수 있듯이 비율은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비와 밀접한 관계였어요. 그거를 이 문제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포도 원액에 대한 물의 양, 비와 비율로 함께 나타낼 수가 있죠. 비와 비율은 밀접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비율로 나타내 보니까 포도 원액에 대한 물의 양은 결국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세 줄 요약하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다. 2번,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만 찾으면 비와 비율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이상 1교시 수업 설명을 마칩니다. 설명이 좀 길었죠? 네, 모두 잘 따라와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